네, 5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차는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가장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는 어려운 맨날 똑같은 얘기 같네요.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만두고 어쨌든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좀 길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원래는 수업이 더 길죠. 더 긴데 온라인이라서 조금 짧게 한 거예요. 네.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걸 할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이라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자,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제가 아마 이번 주쯤에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나눠드리긴 할 텐데 거기에 사실 여기 있게 좀 여기가 제일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상 문제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뭐 어디서 정의한 것이냐 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최대한 빼긴 뺐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 지금 뭐 코딩 수업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중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운 수업이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웠던 수업 뭐죠?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공식 같은 거 하나 딱 배우면은 그 공식을 활용해서 뭘 하죠?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뭘 하긴 뭐래요. 수학 문제를 풀죠, 그죠? 근데 그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수포자가 정말 많죠, 그죠? 수학 자체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고 뭐고 간에 수학 자체가 어려운데 무슨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미국, 특히 미국이나 서구에서, 물론 서구의 교육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구의 교육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서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코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수학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틀리면 아예 틀린 거죠. 틀리면 아예 틀린 건데, 컴퓨팅 사고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틀린 게 없어요. 다른 답이 있을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칩시다. 서울을 간다고 치면은 수학은 부산에서 서울 갈 때는 KTX만 타야 돼. KTX가 답이야. 경제적으로나 그렇고 뭐 돈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떴을 때 KTX가 답이야. 딴 건 다 틀렸어요. 이게 수학이었으면은, 그러니까 1 더하기는 2죠. 1 더하기 1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팅 사고는 뭐냐면 KTX, 어떤 친구는 버스.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시내버스로만 막 가는 게 한번 저한테 알고리즘이 뜬 적이 있었는데 그거 좀 재밌긴 재밌던데, 어쨌든 뭐 버스, 어떤 친구는 승용차, 그죠? 어떤 친구, 돈 많은 친구는 뭐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어떤 친구는 부산인데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배를 타고 간다든가. 배가 사실은 제일 빡세겠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쨌든 갔죠, 그죠? 어쨌든 서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다른 답을 인정해 주는 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프로그램을 짜본 친구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짜보면은 제가 만약에 구구단 프로그램을 짜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구단 프로그램을 짜오라 그러면 한 10명,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하는데 C언어로 짜오세요 그러면 그 10명이 대부분 다 달라요. 다르게 짭니다. 다르게. 근데 그 다르지만 결과는 어때요? 구구단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고하는 건데, 사실은 대학생까지 돼가지고 또 해야겠다. 혹시 또 있으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또 뭐 내가 컴퓨팅 사고력으로 해야지. 그 사실은 조금 늦긴 했습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
어쨌든 자 뭐냐 컴퓨팅 사고력은 전 세계적으로 뭐 영양 중에 네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 자네 윙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전에 MIT에서 뭐 이 교수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고 카네디 멜런에 있는 자네 윙 교수가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배워야 된다. 그 요즘에는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막 레고 같은 사실 레고 조립하는 것도 코딩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도 막 언플러그드 해갖고 레고 조립이나 뭐 종이 접기나 뭐 이런 거 등등등 하고 있는데 아주 막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술이 돼야 된다. 뭐 똑같은 얘기도 했네요.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의 다양한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왜 여기는 껌위키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껌위키가 진리 아닙니까? 네. 자, 농담이고 어쨌든 결국에는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 왜 여긴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 여기도 컴퓨터 근데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정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컴퓨팅 프로그래밍의 해결 과정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데 입증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입증이 됐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제가 초등학교 벌써 한 30몇 년 전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생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정말 창의력이에요. 지금 우리라고 하기에는 저랑 여러분들도 저랑 지금 수업 듣는 여러분들 20살 차이가 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확실히 완전 다 달라졌어요. 진짜 완전 달라졌습니다. 진짜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해결하는 효율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도형 맞추기가 있어요.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도형 맞추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 동그라미 모양을 여기에 꽂아. 네, 꽂았어요. 네모 여기 꽂아. 네, 세모 여기 꽂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냐면은 초등학생이 뭐 유치원이나 이럴 때 다녔을 때 얘를 만약 여기에 꼽잖아요. 얘를 여기에 꼽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저 때는 야 이씨 너 지금 뭐하냐고 때렸어요. 야 여기가 넌 진짜 머리가 돌이냐고 여기잖아 이렇게 돼요. 알려줬어 강제로. 예. 난 능동적으로 생각 못해. 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조금 좀 달랐겠죠.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얘를 여기 초등학생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다니거나 뭐 그런 사람들 지금 애기들 보면은 여기에 꽂았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박수를 쳐줘요. 쳐줘요. 와 여기 꽂는 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친구는 동그란데 여기를 꽂았네.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네. 비어있지만 비어있어도 다른 곳이 꽉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붙어있구나. 잘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삼각형을 여기다 꽂았다고 칩시다. 아니 삼각형 여기 꽂아볼까? 여기 이렇게 꽂잖아요. 우리 친구 보면 여기 딱 맞게 꽂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씨 틀린 거 찾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찾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이렇게 꽂았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는 답을 딱 정해줬어요. 야 이건 이거야. 근데 지금 애들은 뭐야 이거 씨 깜짝이야. 제 머리카락에 놀래네요. 너 왜 이렇게 꽂았니?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꽂으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졌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구현에 있어서 도출된 절차나 역량, 결국에 절차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모든 분야에 해결이 가능한데 이 뒤쪽에 또 나옵니다. 뒤쪽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 원리,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구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죠. 아주 핵심이다. 자, 그럼 컴퓨팅 사고력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서 이제 알게 됐지만 정확한 건 뭐예요? 창의성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의성뿐만 아니고 창의성, 문제 해결, 융합, 사고 능력을 같이 키울 수 있다. 저랑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너무 굳었기 때문에. 완전 뇌가 말랑말랑하다 그러죠. 그죠? 완전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걔들이 열심히 해줘야 제가 나중에 늙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그래서 뭐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컴퓨터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컴퓨터 못하면은 생활 자체가 아예 안 되죠. 그죠? 컴퓨터를 아예 완전 잘해야 되는 막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컴퓨터를 잘하는 거랑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거랑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자, 컴퓨팅 사고력은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에는 기본 역량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자넷 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진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안 생기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컴퓨팅 사고력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 능력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코딩을 못하더라도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한데 뭐 문제 분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뒤쪽에 있는데 뒤쪽 좀 이따 보면서 네. 프로그램을 잘 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성 요소 했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런 식, 영국에서는 이런 식인데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자세히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요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특징 개념화가 있다. 이것도 좀 이따 나오니까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핵심 역량이다. 이 필요 없는 얘기. 공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초등학생 이거 보시면 초중생, 초중까지 네,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하려면 아직 10년 넘게 남았죠, 그죠? 네, 굳이 뭐 지금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지금 20살짜리 20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이제 21개월 들어왔나? 20개월의 아기가 있는데 사실 얘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동물 같습니다. 동물 같은데 어쨌든 얘는 사고를 하거든요.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걔 마음대로 하게 돼요. 걔 마음대로 하는데 대신 위험하지 않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뭐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야 이건 여다 해야지 이건 여기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합시다. 자, 코딩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스크래치죠. 아주 유명합니다. 스크래치. 자,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나오긴 했는데 앱 인벤터라고 있는데 앱 인벤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프로그램 도구예요. 네, 원래는 그 이클립스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딱 짜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앱 인벤터라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초등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막 갖다 꽂아가지고 앱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앱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스마트폰에 옮겨가지고 쓸 수 있는데 요거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은 앱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건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컴퓨팅 사고력 준비해가지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과 표현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 말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제일 무식한 방법인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찾는 거. 우리의 검 위키라든지 막 나무 위키 이런 데 말고 진짜 뭐 뉴스라든지 뭐 논문지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검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같은 의견 청취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수집과 같은 다양한 방법인데 이게 요즘에 아주 좋아졌죠. 자, 예를 들면은 나중에 빅데이터 할 때도 또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데이터 같으면은 data.go.kr이라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예를 들어 순천에 있는 순천은 너무 좁고 지금 왜 순천이라는지 모르겠는데 뭐 강원도 감자 평균 가격 뭐 최근 10년 가격이라든지 전국 감자 평균 가격 지역별 평균 감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도 다 수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료 영어로 뭐냐?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사람, 동물, 물건, 기계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사실 혹은 관측 결과를 수학, 문자, 숫자,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양적인 자료, 그 값을 표현한 거예요.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질적인 자료, 요거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이겠죠, 그죠? 서술형. 이거는 양적인 거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질적인 자료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료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자료 분석과 표현.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내가 수집을 했죠. 수집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료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일반화를 하고 패턴을 찾아가지고 자료의 흐름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 있겠죠,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통계 처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고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자료 분석을 선택해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료 표현인데 자료 표현은 뭐냐? 자,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도식화하고 시각하는 과정이다. 자료 표현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박스 플롯인데 박스 형태라고 t는 값을 이렇게 t는 값을 찾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뭐 박스 플롯이시나 아니면 여기 계층 구조 있죠. 계층 구조나 이런 트리 구조 그리고 이런 그래프 이것도 트리 구조입니다. 이게 트리 구조가 아니고 이게 트리 구조네요. 트리 구조. 이것도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그램 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다양한 연결 그래프 뭐하고 연결되고 이게 연결 그래프가 요즘 많이 뜨죠.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이 한 사람이 누굴 만나고 어디 만나고 찾는 거 요게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컴퓨팅 사고력을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 분석 이제 영국식에서 했던 거 문제 분석 그리고 뭐 패턴 인식 추상화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은 뭐냐? 문제 분해. 문제 분해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아주 쉬워요. 큰 문제가 있으면 주어진 큰 문제가 있게 되면 그걸 작게 자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문제를 작게 나누고 나눠진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해결하는 부분으로 작게 나누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문제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행을 간다고 쳐요.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여행을 자 우리가 대만을 여행 갑시다. 대만 여행 끝. 그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을 짜고 일정을 짰으면 비행기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움직일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하겠죠. 그리고 어디서 잘 건지 그리고 현지식을 먹을 건지 하루에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식을 먹을 건지 그리고 어떤 관광지가 있고 총 예산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다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여행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해결하는 것보다 작게 하나씩 해결해서 쳐나가는 게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분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분해가 문제 분할하고 정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낸 적인데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따로 내진 않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오답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분할 정보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있으면은 분할은 뭐냐면은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내가 32를 23을 찾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나눠요. 나눠가지고 우리 업앤다운 게임 아시죠? 숫자 생각해가지고 업앤다운 맞추는 거. 자, 다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운. 그럼 다시 여기서 중간값 여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업 하면은 여기 두 개 값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하나 여기 딱 찍는 거. 요건데 뭐 몇 번 만에 찾고 뭐 이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이게 저는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으로 보는 엄청 쉬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걸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따로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두 개 나누고 또 두 개로 나누고 하고 또 두 개 나누고 하는데 이걸 뭐 이진 트리라고 이진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해 방법 해가지고 뭐 쭉 있습니다. 뭐 상향식, 하향식 뭐 이렇게 인데 이제 뭐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죠,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패턴 인식과 추상화인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좀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과제 얘기를 합니다. 수업 도중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과제 얘기냐? 자, 왜 얘기를 하냐면은 과제를 제가 낼 거예요. 다음 주에 낼 겁니다. 다음 주에 과제를 내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고 수업을 이거 켜놓고 안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수업을 몇 분 들었는지가 나와요. 뭐 60분짜리인데 60분을 들었다. 근데 뭐 어떤 친구는 막 300분만 넘게 들은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죠?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에서, 과제 그 게시판에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조사한 다음에, 한글 요거 있죠? 한글로 A4 용지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안 돼요. 두 장 넘어가면 감점할 거야. 한 장으로 해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름하고 적고, 그러니까 제목도 상관없어요. 제목도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세요라고 했어요. 파일로 제출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출을 하는데, 그럼 제출을 다 하겠죠. 제출을 다 하는데, 근데 과제는 제가 뭐 점수를 다 주려고 하는 건데, 대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는 제가 보너스 점수를 주려고 해요. 뭔 소리냐면은, 수업을 들은 사람이랑 안 들은 사람이랑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상, 로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만 그렇게 남아있는 거지. 저는 켜놓고 다 봤다고. 근데 끄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계속 켜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수업에서 제가 비밀을 하나. 자, 과제를 제출하는데, 자, 보세요. 제목 있죠, 제목. 제목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빅데이터. 한 다음에 이 제목을 중앙정렬에 놔둡니다. 자, 중앙정렬에 놔두고 이거를 32포인트로 하세요. 32포인트. 그리고 학번 이름 적죠. 학번 이름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왼쪽 정렬로 하고 크기를 15포인트로 합니다. 요것도 같은 포인트로 할까? 구별할 수 있게 요것도 32포인트로 할게요. 32포인트라고 내용은 정상적으로 가서 한 10포인트? 죄송해요. 제 책이 왔네. 내용은 사실 뭐 10포인트든 11포인트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용은 나무위키든 네이버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A4 용지 한 장으로만, 두 장 넘어가면 감점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보너스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목하고 이름을, 제목은 중앙 정렬해서 32포인트, 학번하고 이름 적어서 요거는 오른쪽 정렬한 다음에 32포인트, 내용은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될 수 있으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자, 이 어차피 시험이나 뭐 이런 걸로 분별하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보너스 점수를 조금 줍니다. 좀 주는데
이거를 나 말고 나 내 친구도 알려줘야겠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걔랑 나랑 점수가 같아지겠죠. 같아지는 문제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뿔을 10명을 줄 수 있는데 9명 줬어. 근데 내가 9등 안에 걸렸어. 근데 10등이에요. 10등. 난 10등 가려고 했는데 얘랑 동점인 친구였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다 동점이에요. 왜냐면 막 시험도 같이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100% 똑같아. 물론 다 걸어내긴 하는데 그래버리면은 둘 다 A뿔을 못 주니까 어떻게 했냐? 둘 다 B뿔을 줍니다. 네. 그래서 성적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만 알고 계세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만 알고 그냥 제출하세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성적은 상대 평가를 주는 건데.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과제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문자로도 알려줄 거고 게시판을 열 거예요. 시험 기간 전까지 제출하라 뭐 그런 말을 할 텐데 꼭 나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제출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이제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패턴 인식하고 추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인식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패턴 인식은 일정한 경향이나 반복 규칙 이런 것들이 공유하는 유사점 또는 공통된 특성을 찾는 거예요. 자, 패턴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돼요. 이 그림 보면 됩니다. 자, 패턴 인식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유사성 또는 패턴을 탐색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밑에 거 보면서 봐야겠네. 그리고 패턴은 복잡한 문제를 더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지만 패턴만 찾으면 아주 쉽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공통적인 요소나 특징을 식별한다. 자, 보겠습니다. 별을 다 더하니까 18이 나왔네. 그러면 이 세 개는 같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 3, 18이니까 한 개 6이, 별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 또는 문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차이. 자, 한 개가 6인데 그러면은 또 선풍기 두 개를 더했을 때 14가 나왔네. 여기서 6을 빼면은 8이죠. 그죠? 그러면은 선풍기는 얼마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4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내의 개별 요소를 식별했다. 지금 이렇게 식별하고 있죠. 이렇게 식별하고 있고 식별된 패턴을 설명하는 기술을 해야 된다. 자, 보시면 여기 4예요. 4인데 답이 2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한 개가 뭐예요? 3이겠죠. 그죠? 3. 그러면은 선풍기는 4고 뭐야 이거? 시계는 3이고 별은 6이네요. 그죠? 별은 6이면은 근데 이게 6 곱하기 6인가? 그냥 11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12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이렇게 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된 패턴을 통해서 찾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패턴 인식이에요. 자, 그 다음 추상화인데 자, 추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상에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 뭘까요? 추상에 상반되는 개념. 추상에 상반되는 개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추상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추상이라는 거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추상이 이해가 되죠.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은 구체죠, 구체. 구체적. 구체화.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건 알죠? 자세히 적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그럼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대충 생각하는 게 추상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어떠한 동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뭡니까? 지금 쌍방으로 소통이 안 되죠. 뭡니까? 이러면은 대부분 곰이요 이럴 수 있죠. 자, 사실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니고 사자예요, 사자. 저희 집 아들내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자 같지 않나요? 사자. 털만 이렇게 오면 사자지 뭐. 사자예요. 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사자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곰입니다. 곰. 어휴, 곰입니다. 자, 또 이렇게 놔두고,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게 뭐죠? 그럼 여러분들 사자 아니면 곰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쥐입니다. 쥐가 어떻게 생겼지? 쥐입니다. 네. 찍찍찍찍찍, 이빨 이렇게. 쥐 같죠, 그죠? 네, 이렇게 쥐가 되는 거죠. 이 뭐예요? 제가 대충 그렸죠? 추상적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자세한 거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만든 거죠. 네. 아까 제가 호랑이 사자를 그렸을 때 사자의 갈기만 제대로 그리면 다 사자지 뭐 이렇게 해도 사자 같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 뽑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상은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찾는 걸 얘기를 하고 사전적인 의미는 필요 없고요. 그림이 정말 많죠,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추상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지하철 노선도죠. 정말 대충 그리진 않았지. 추상적으로 정말 잘 그린 거죠. 네. 이거 중요해요. 추상. 자, 그리고 또 커피 머신 있죠. 안에 보면 엄청 복잡하겠죠, 그죠? 커피가 들어가고 원두가 어디 들어가고 뭐 또 뭐야 프림 같은 것도 어디 들어가고 크림 어디 들어가고 뭐 동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밖은 뭐예요? 돈 넣고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죠. 추상적으로 아주 잘 만들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뭐냐? 다른 얘기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순서도예요, 순서도. 순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순서도. 그래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순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라면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안 하지만은 모든 라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탁탁탁 나와 있죠. 탁탁탁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처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동 판매기도 어때요? 자동 판매기도 알고리즘 뭐예요?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물건 누르고 그 물건이 나오고 잔돈이 나온다. 이 끝이죠, 그죠? 어때요? 순서도가 있는 거죠. 자, 집에 왔어. 집에 오면 뭐예요? 자, 집에 오면은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집에 오면은 화장실을 먼저 가요. 갔다 와서 아무 의미 없이 냉장고를 한번 열어요. 아무것도 없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컴퓨터에 앉아서 발로 컴퓨터를 킵니다. 이게 집에 왔을 때 알고리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다양한 알고리즘 뭐 있죠. 그래서 뭐 집까지 가는 방법, 뭐 버스를 탄다, 전화한다, 택시 탄다, 뭐 렌트카 뭐 이용한다, 뭐 이렇게 쭉 가는 게 있는데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코드라는 건데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내가 짰으면은 컴퓨팅 프로그램 언어로 짜는 건데 이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도. 나중에 여러분들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순서도. 자, 알고리즘을 표준화된 기호와 도형으로 도식화해가지고 데이터의 흐름과 수행되는 절차들의 순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도, 흐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요거는 시작과, 이거는 터미널이라고 해갖고 시작과 끝, 요거는 뭐 출력, 선택문, 이거 출력문,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 자동화예요. 자동화는 뭐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모의 실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냉장고 문 열었다가 컴퓨터를 킨다. 이게 그냥 제 하나된 패턴이에요. 하나된 패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에서도 내가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그게 자동으로 이제 얘는 이걸 하고 이걸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동으로 다 되겠죠, 그죠? 그래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뭐 뒤에 건 필요 없고. 자, 뭐 오늘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내용이 긴 날이 있으면서 짧은 날이 있어야죠, 그죠? 긴 날이 있으면 짧은 날도 있고 짧은 날이 있으면 긴 날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그 예상 문제하고 이거는 5, 6, 7, 8
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도 다음 주에 올릴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마 시험 전에 라이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시험 전에 한 번 더 라이브를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에요. 뭐 시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앞으로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질문하고 뭐 이런 걸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